네. 이어서 한 주간의 여론 동향을 살펴보는 민심은 천심 시간입니다. 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님 연결해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본부장님 나와 계시죠? 네, 배종찬 본부장입니다. 네, 앵커 마툰으로 처음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여론 분석에 대한 개요부터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두 곳의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예. 먼저 한국갤럽의 지난 30일에서 10월 2일 전국 1,004명 휴대전화 RD 전화조사였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습니다. 네. 또 하나의 조사 결과는 리얼미터인데요. 지난 2일입니다. 전국 500명 유선전화 RDD 자동 응답 조사였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였습니다. 네. 최근 가장 큰 현안이라고 보면요. 이 황병서 또 최룡해, 김양건 등 북한 실세 3인방의 인천 방문 아니었습니까? 이 깜짝 방문만큼이나 국민들의 관심도 높았는데요. 우리 국민들이 이들의 방문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이유 무엇일까요? 네, 올 초 통일 대박 선언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가뭄처럼 타들어갔던 그 이유, 남북관계에 이번 방문이 단비와 같은 기대감으로 작동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겠는데요. 네. 리서치의 올 초 3월 7일에서 8일 전국 1000명의 전화조사 결과를 보면 이 통일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우리 국민들은 긍정적인 응답이 83.3%였고 네. 통일 대박론에 대한 공감도 68.6%로 매우 높아졌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 양쪽 지도자에 대한 상호 비방 있었지 않습니까? 북한의 인권 문제가 대한민국을 주도로 유엔에서 부각되자 이 관계가 급속히 냉각되었던 국면이었는데요. 네. 실질적인 남북한 간의 이번 접촉 어떤 형태가 나타나면서 이 남북관계의 특성은 이 성과가 뚜렷이 나타나지는 않더라도 접촉하더라도 국민들의 높은 관심, 말 그대로 광고 대박 효과를 누렸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 북한으로서는 아시안 게임에서의 선전과 실제 3인방의 방문으로 남한 주민과 대외적 전시 효과, 디스플레이 이펙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극대화가 되었고 한국은 아시안 게임의 피날레를 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장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체적인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북한의 고위급 방문이 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또 궁금해지는군요. 네, 긍정적인 대북 이슈로 평가받을 수가 있겠는데요. 대통령 지지율에 단기적으로 플러스 요인으로 작동할 전망입니다. 이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를 보면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49%, 부정평가는 42%로 나타났는데요. 네. 이 대통령의 긍정평가의 가장 큰 이유를 들여다보면 외교, 국제관계가 19%로 가장 높았습니다. 네. 유엔 총회에서 연설 등이 그 이유가 될 수 있겠는데요. 이 상당 기간 대북 관계에 대한 진전은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북 안보 정책을 이유로 든 경우는 2%에 불과했는데요. 네. 북한 실세 3인방의 인천 방문이 상징적 효과가 크다는 점과 대북 관계에 대한 국민 기대감이 높아진다는 면에서 대북 안보 정책의 긍정 인식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특히 대통령의 긍정과 부정평가를 좌우하는 이 40대에서 현재로서는 부정평가가 높은데요. 네. 이 연령대가 대북 관계에 따라 대통령 지지율의 변화를 보인다는 점에서 이 부정평가가 소폭 하락하고 반대로 긍정평가는 올라가는 일종의 지지율 시소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네. 여론이라는 게 또 뭐 이렇게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거니까요.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가 결국 사퇴를 했고요. 세월호 특별법 합의가 극적으로 타결된 직후에 각 정당의 지지율 상황은 또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변화도 변혁도 없는 단조로운 상태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한국갤럽 조사 결과 새누리당 네. 지지율은 44%로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20%로 기존 지지율에서 거의 변동이 없었습니다. 여야가 거의 배 이상 차이가 나는군요. 네. 이번 조사 결과 주목할 부분은 무당층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었는데 네. 무당층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지지 정당이 없다, 지지할 정당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 무당층은 6월 둘째 주 조사에서는 20%에 그쳤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30%로 제2당입니다. 네. 응답자 10명 중 그러네요. 3명은 네. 지지할 정당이 없다고 답을 했는데요. 네. 지지율의 상승 각도만 놓고 보면 현재 지지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이 가장 최근 들어 경쟁력 있는 정당입니다. 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조사에서 전통적 지지층인 2030 세대에서도 새누리당에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세월호 특별법 논란 이후 진보 성격이 강한 20대에서는 이 무당층이 36%,
30대에서는 39%로 거의 40%에 육박하면서 기존 정당 구도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향후 네. 이들이 어느 방향으로 또는 어떤 인물 중심으로 결집되느냐가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각 정당에서 이번 여론조사 결과의 특징들은 다 알고 있겠지만 20대와 30대 참 오갈 데 없는 마음을 둘 데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군요. 본부장님, 그리고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번 국정감사에 대한 여론도 조사를 좀 해보셨나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오늘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네. 앞서 국회는 분리국감을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분리국감 실시라는 국민과의 약속에 부응하지 않음으로써 이 충실한 국정감사에 대한 의구심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국정감사가 국정조사의 여파로 정쟁화, 부실화되면서 국회의원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최하로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했었는데요. 이번 국정감사는 3S로 그 성격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S는 네. 세월호 관련인데요. 이 증인 채택,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여야 공방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두 번째 S는 세금으로 증세 논란인데요. 지난 9월 25일입니다. 리서치앤리서치가 전국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네.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에 대해서 73.1%가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네. 정부가 추진하는 공무원 연금 계획에 대해서는 국민 여론은 압도적 찬성 의사를 표시했는데요. 이에 대한 공무원들의 반발이 상당히 극심할 것으로 전망되지 않습니까? 네. 이 세 번째 S는 스모킹입니다. 네. 즉 담배 관련 세금 인상 논란인데요. 사실상 증세 성격이 강하고 흡연자들의 극심한 반발뿐만 아니라 지방세의 열악한 상황에 있는 단체장들의 반발마저 매우 강력한 상태인데요. 네. 세금 인상에 강력한 거부감을 나타내는 정부의 대응과 함께 세월호 관련 사안으로 짧은 국감 기간의 정쟁화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있습니다. 여야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정부, 여야에 대한 평가 점수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정감사만큼이나 뜨거운 현안이 또 있죠. 개헌 논의인데요. 청와대가 개헌 논의에 대한 강한 거부감, 엄밀히 얘기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강한 반대를 나타냈는데 이를 바라보는 국민 여론은 어떻습니까? 누구를 위한 개헌 논의인지에 대한 국민 시각이 분분한데요. 네. 개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는 국민들에게 더 상세한 설명과 설득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정치권의 이해득실을 위한 기득권 챙기기로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네. 개헌의 근본적인 취지가 전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리얼미터 조사 결과 개헌 논의를 내년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응답이 38.4%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는 개헌 시기가 아닙니다. 개헌에 대한 논의인데요. 네. 논의 자체를 내년 이후로 미뤄라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개헌 논의 외에 다른 시급한 현안이 있다는 것으로도 분석할 수 있겠는데요. 올해 안에 개헌 논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은 31.9%로 나타났습니다. 네. 개헌 논의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이 11.7%, 모름무응답은 18%였습니다. 다른 시급한 현안들과 비교할 때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야만 개헌 논의 자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국민 전반의 호응을 얻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스웨덴 같은 경우는 개헌 논의를 10년 이상 해왔다고 그래요. 이 본부장님, 결국 개헌 논의 국민 전체보다는 여의도 정치권에서 더 절박해 보이는데요. 정치권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국민들이 파상적인 정치권 비판을 피한다는 점에서 대통령에게로 과도하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킨다는 점에서 이 정치권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데요. 이 노컷뉴스가 국회의원 249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조사를 했습니다. 231명 대상인데요. 249명 대상인데 이 중 압도적입니다. 231명이 개헌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개헌 반대 의견은 18명에 불과했습니다. 극소수인데요. 네. 51명은 설문 응답을 거부했습니다. 네. 이 내용을 보시면요. 이 개헌 찬성 응답이 새누리당 116명, 네. 새정치 민주연합 108명, 이 의견만큼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개헌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대통령으로 집중된 권력의 국회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과도한 권력 집중이 가반에 가까운 47.6%였습니다. 네. 문제는요. 이 국민의 권력 강화나 87년 헌법을 시대의 변화에 맞도록 고친다는 측면에서는 국민들의 개헌에 대한 필요성에 부합하겠지만 네. 이 어떤 개헌 시도도 국민 여론을 보듬지 않고는 결실을 맺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 한순간의 권력적 욕심이 아닌 이 국민 여론을 반영한 국민 개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네. 설득이 전제돼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여론의
상당한 호응을 받기는 좀 힘들어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 주간의 여론 동향을 살펴보는 민심은 전심 리서치의 배종찬 본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본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